미국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AB 121 규제를 철회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은 내가 보관하면 되지 무슨 수탁업이 필요한가라는 주장들이 많은 가운데, 호들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려고 짧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설날입니다. 설날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미리 설날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사 모으는 거는 알겠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 모으기만 하고 안 팔면 뭐 먹고 살아라는 말이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변론들이 많습니다. 제 영상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영상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팔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있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조금 팔아서 현금으로 보관해 두고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치 없는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렵게 얻은 비트코인을 선뜻 판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 중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면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부동산이든, 다시 말해서 현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100원 주고 산 주식이 120원이 되면 20%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서는 현금이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모든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을 현금의 증가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현금 창출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금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르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투자의 위험성이라든가 비트코인의 안전성, 수익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깡통 찰 거라는 판단이 들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우세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죠.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으려니 포모가 만만치 않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서두에 말한 이 문제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약도 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비트코인을 팔려고 보니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버렸네, 아니면 내가 팔려고 보니 팔고 나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떤 경우라도 비트코인을 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투자를 해보겠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신기한 것은 비트코인으로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교환했을 때 그 교환하고 난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해가 됩니다. 오르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리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투자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르면 상대방이 이익이고 내리면 내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생긴 것이 바로 선물 거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하지 않아도 시장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투자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손해보는 것도 원치 않고 불로소득 같은 것도 원치 않는 공정한 거래를 원하는 것이지요. 비트코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치를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팔지 않고 필요한 현금을 충당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필요를 간파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출시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수탁 행위는 사실 탈중앙화를 가치로 하는 비트코인 호들러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보유하려는 셀프 커스터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트코인을 제3자인 수탁 금융기관에 맡길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필요한 현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의 담보대출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부동산 등기부처럼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해서 대출 기간 동안 락 상태로 보관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거래를 위해서 복수의 비밀키를 생성하고 대출자와 대출기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추가적인 보안키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단일 주체가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대출기관의 재량일 것이고 충분한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같이 운용하면 됩니다.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이 서비스를 시행해 나갈지 섣불리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이 서비스가 굴지의 금융 그룹들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호들러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출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파이낸셜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뉴욕타임스가 현금을 쌓아두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한 70개 이상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팔아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호들러님들에게 비트코인 팔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안쓰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모으고 싶은데 급히 쓸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여유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시라는 말은 참 공허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책임있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귀한 재화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교환한 다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전쟁이라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견제와 가짜 뉴스에 맞서야 함은 물론이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음포와 다수의 어리석은 결정들을 무시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